네, 그 다음 모란이 피기 어디에? 모란이 폈니? 폈나요? 모란이? 네, 모란 꽃이죠? 네. 어디요? 네. 모란이 피기까지는입니다. 뭐 현대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시를 고2 때 또 하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네. 모란 어쨌든 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꽃이 피기까지는 그러면 분명히 피기까지는이라고 제목을 했으니까 분명히 어떤 과정에 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모란 어떤 결정체, 그러니까 어떤 블라썸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스프라웃을 했을 때 약간 뭐랄까요? 그 꽃의 결정체의 어떤 의미도 나올 겁니다. 그 어떤 의미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모란이라고 하는 건 봄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보통 꽃은 봄에 피니까요. 근데 여기서의 계절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대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계절적인 시어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나온다면 걔는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꽃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봄을 나타내는 시어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막 고전 시가의 어떤 영역과 엮이게 되었을 때 고전 시가의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춘하, 추동의 의미를 가진 시어처럼 일맥상통하게 빡 봄입니다라고는 그렇게는 확대 해석하지 말아주시고 뭐 일종의 보람과 통하는 이미지라고 교과서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시적 화자의 소망임과 동시에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뭐 말하는 거니? 모란이 피는 걸 원한다라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는 아직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러니까 미완의 상태.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뭘 기다리니? 그러니까 모란이 피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뭐뭐태요 뒤에도 보시면 알 수 있겠으나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의 결과 운율 형성이 됨과 동시에 강조된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교과서 필기를 보니까 요 사용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작정 요가 부드러운 느낌이다. 이 문장이 부드러운 느낌이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요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조사 요가 사용이 되면은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듣기 편한 느낌, 어감을 가진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조금 논리적으로 함께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말 이렇게 뚝뚝이야 뚝뚝. 여기서 뚝뚝은 당연히 음성 상징어 의태어 그리고 모란이 떨어진다. 뭘 구체화하고 있니? 낙화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낙화의 상황을 또 형상화한다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구체화랑 형상화가 뭐가 다르냐?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구체화는요 말 그대로 구체적입니다. 떨어지는 장면에 집중한다. 형상화라고 하는 건 그냥 일종의 묘사, 조금 더 사실적 진술에 가깝다라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뚝뚝 음성 상징어 및 의태어를 사용함으로써 구체화와 형상화의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다음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고, 자, 여이다. 나는 예를 들어 남편을 여이다라고 남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소멸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finally 비로소 봄을 없어진 서로 부정적인 거죠. 슬픔에 잠길 테요. 태우는 아까 말씀드렸고 봄을 여인 슬픔. 모란이 뚝뚝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지. 왜? 제일 첫 번째에서 화자는 모란을 좋아한다, 보람한다, 지향한다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로소라고 하는 건 finally의 의미인데 결과 또는 앞 상황과는 다른 상태. 그러니까 앞에 비해서 나는 지금 정서가 바뀌었다.
나는 모란을 계속 기다렸어. 모란이 피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으니까 짜증난다, 개빡친다, 개싫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5월 어느 날, 그 하루가 무덥던 날이라고 나옵니다. 5월 어느 날, 그러니까 뭐 someday 뭐 약간 그런 날이겠죠. 5월입니다. 5월. 네, 5월입니다. 하루가 무덥던 존나 더워. 씨발 개 더워. 씨발 썸머야 썸머. 네, 썸머입니다. 하루 무덥던 날은 뭐 무더운 여름, 봄이 지나간 뒤,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잘 봐. 저는 이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선택지가 나온다면 조금 오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 연에서 모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봄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이 봄입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근거가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는데 5월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5월은 여름이니까 앞에선 봄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여름입니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거는 근거가 없다. 물론 이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교과서 필기를 조금 확인을 했으나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 모란을 봄으로 보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5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변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립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요건 아마 학교쌤한테 조금 한번 질문을 조금 해보시고, 왜냐면 제가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신은 학교쌤이 우선하셔야 되고 자, 무조건적으로 학교 선생님 입장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중자료 안 주고 학교 필기 자료 플러스 시중자료랑 같이 섞어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보조사 마저 시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상이야.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꽃이 맺혀 있을 때 좋은 거지 떨어져 있는데 누가 좋아요? 생명력을 잃은 상황이지 않니? 천재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있는 것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나?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완전히 소멸, 완전 소멸 상태이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성쾌 묻었으니,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보람과 모라는 일맥상통하니까 뻗쳐오르던 내 보람과 동시에 모라는 서운하게도 무너졌다. 없다. 왜? 자취가 없다니까. 자, 뻗쳐오르던이라고 하는 거. 자, 필 줄 알았는데 없어. 필 줄 알았는데 없어. 근데 사실 이 꽃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요?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소재는 아니니까. 자, 근데 약간 조금 제가 이제 내신스럽게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좋을 때가 있어. 그렇지. 모든 인간은 꽃이 핀 것처럼 항상 즐거웠던 시절이 있어.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못해. 그래서 화자는 그랬던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한때 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전성기가 와서 그거를 딱 열었는데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성공했다가 조금 실패해버린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았습니다. 이거 과장법이에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니 씨발 꽃이 피고 졌는데 내 1년이 다 갔대. 병신이죠. 그러니까 멘탈 존나 쓰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교과서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좋아했던 지향했던 보람이 모란이 떨어졌네. 내 1년이 다 갔네. 얼마나 슬프겠니? 좀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제가 해드릴게요. 어쨌든 자, 360날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수를 제시합니다. 한양, 마냥, 항상 섭섭해서 우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pom을.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역설법으로서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어쨌든 요 마지막 행을 보니까 도치법이 들어갔고, 도치법이 들어감과 동시에 역설법이 들어갔어. 그래서 조금 이제 학교의 어떤 기본 문제로 생각을 해본다면 역설법과 반어법의 차이를 묻는 문항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리면 안 되는 것들끼리 어울리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슬픔은 부정인데 찬란하다라고 하는 건 긍정이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어울릴 수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반어법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모순점, 잘못된 오류는 없어요. 근데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360날 기다림의 나날을 강조해. 기다림을 강조하는 거지. 뭐 기다리고 있는데 뭐란 기다리고 있잖아. 뭐란 구체적인 수 360. 선생님 365일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60 약 1년이잖아. 1년이잖아. 화자의 서글픈 정감, 뭐 어떤 정서의 깊이를 내면 존나 슬프다. 미안, 진짜 정말 슬프다. 네, 정말 so sad.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한양, 마냥, 한결같이 늘, 항상, 계속, 지속성. 섭섭해, 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집에 키우던 꽃이 떨어졌다고 1년 다 갔네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과장법입니다.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잃는 것과 같이 생각하니까 과장법이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딱 하고 말아. 마찬가지죠. 제가 적어놨죠. 모란이 진다고 한 해가 가면 미친 거라고 적어놨어요. 자, 어쨌든 내신이니까.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도치법과 역술법이 사용되었고, 이 봄이라고 하는 건 저는 모란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란이 피고 지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중적인 의미, 양면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요, 보기 문제로 출제가 된다기보단 혹시나 시험 범위에 수필이 있으시다면, 수필 영역이 있으시다면 수필과 조금 병기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뭐 해제 정리해 놓은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확인하시고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란이 피기까지니라고 하는 작품은 나와 있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매번 제가 내신 대비 때마다 얘를 다루면서 느끼는 게 정말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되게 희한하게 나와요. 희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비를 조금 잘 하시라라고 팁을 조금 드리면서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